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3프로TV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예. 유료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네. 언더스탠딩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네. 잘 고민하셔라. 그래요. 그 솔직히 많이 비싸진 않아.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네? 이거. 예, 3프로TV 하이라이트. 물론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제 숙제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뻣뻣하게 왜 그러느냐? 자만심 가득하게 또 여러분을 맞이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은 진짜 재밌는 걸 준비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우울하시잖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공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네. 요거는 뭐 2%의 삶의 지혜인데 예. 이제 살다 보면 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떠올립니다. 공룡들. 백악기에 살던 어떤 공룡 하나가 저한테 어떻게 살아야 멋진 삶을 살다가는 공룡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야, 대답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처먹다가 그냥 잘 알아서 살아. 별 인생 너는 큰 의미가 없어. 그것도 화를 내요, 그렇게? 그 짜증나요. 바보 같은 질문 하니까. 네. 그것처럼 네. 인생도 뭐 있겠나. 그래요, 맞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네. 가면 되지. 뭐 그리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공룡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너무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공룡 박사님. 서울대 무려 서울대 음. 고생물학 연구실의 박진영 박진영 연구위원님. 연구위원님. 네. 우리나라 최고의 공룡 전문가. 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네. 채팅창에서는 네. 주식 TV에서 웬 공룡 이야기를 하느냐 네.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공룡 TV에 오셔서 가끔 주식 얘기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부동산의 진심인 공룡 전문 채널이다 여기. 예,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 예.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예. 네. 모시죠 얼른. 박진영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지난번에 오시고 난 다음에 네. 저분을 장롱에다 가둬뒀어야지. 왜? 왜 집으로 보내드렸냐. 네. 욕을 많이 먹고 힘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저는 진짜 공룡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빨리빨리 여쭤봐요. 빨리빨리 공룡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올려주세요. 네. 지난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더 질문을 했었는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질문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공룡 새끼들 연구가 요즘 공룡 이 학계에서는 네. 되게 중요한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핫한 게 핫한 게 공룡 새끼. 새끼 공룡들 얘기다. 둘리. 공룡 새끼. 공룡 새끼. 공룡 새끼. 네. 그 도대체 왜 그러냐. 알겠습니다. 네. 요즘 왜 공룡 새끼들이 학계에서 이슈가 됩니까? 원래는 이제 네. 그냥 새끼 공룡에 대해서 좀 연구가 막 시작된 게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이에요. 예. 그 전에는 그래 당연히 공룡이 새끼를 낳았겠지. 예. 뭐 새끼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공룡이 그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 그 죽은 그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룡의 뭐 다리뼈라든지 갈비뼈를 그 톱으로 자릅니다.
네. 죽었지? 예, 예. 죽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화석을 자른다는 거죠? 예, 예. 화석을 너무 잘 자르면 되는 줄 알았네. 네. 예. 거기에 그 성장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이테처럼. 예, 나이테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성장선들을 세면은 네. 이제 그 화석화된 공룡이 이제 몇 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1년에 한 개예요? 1년에 한 개씩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 방법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공룡 하면은 그냥 오늘날 파충류만 생각하더라도 예. 거북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북이도 장수하고 덩치가 큰데 공룡은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공룡도 한 뭐 100년에서 200년까지 살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정을 해왔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근데 이제 이 성장선들을 세 보니까 공룡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리를 톱으로 잘라 보니까 예. 알겠더라. 네. 되게 큰데도. 되게 큰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몸 길이가 거의 뭐 작은 몸 길이가 20m 되는 고래만한 공룡도 네. 다리뼈를 잘라서 보면은 성장선의 개수가 50개를 넘지 않아요. 그럼 50년밖에 50년 이상 산 공룡은 자취가 없다. 예. 많이 살아봤자 한 40대 중반까지밖에 못 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려진 공룡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도 예. 네. 나이 많은 개체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군요.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새끼를 많이 낳는 거랑 또 관련이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룡 새끼 많이 낳으면 오래 못 삽니까? 오래 못 삽니까? 보통 동물들 보면은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새끼를 많이 낳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 그럼 새끼를 키우는 게 힘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오래 살지 않으니까 새끼를 많이 낳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새끼를 자꾸 죽으니까. 네. 그래서 새끼를 그러니까 공룡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한 15개에서 20개 이상 낳았고요. 그래서 공룡 시대 때는 되게 또 따뜻했기 때문에 그 환경도 되게 좋았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여러 번 산란을 했던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공룡 한 마리가 1년에 낳을 수 있는 최대 알수만 하더라도 막 거의 100개 이상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임신 기간도 매우 짧았네요. 그러니까는 그 저희 사람처럼 그 새끼를 뱃속에서 키우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알로 그냥 낳는 거니까. 네. 그래도 유정란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짝짓기를 한 다음에 수정이 돼가지고 알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몇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낳고 알 낳고 그냥 바로 뭐 키우는 공룡도 있겠지만은 뭐 키우지 않는 공룡들도 있었고요. 알을 낳고 알이 깨어나면 새끼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살았던 공룡도 있고요. 이게 종마다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키웠던 애들도 다양해요. 있었고. 네. 근데 그렇게 알을 많이 낳으면 수명이 짧군요. 네,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도 보더라도요. 그 오래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저도 새끼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새끼를 많이 낳고는 도저히 오래 못 살겠더군요. 그건 맞는 말씀인 맞는 얘기 같아. 그건 맞는 거에 진리죠. 새끼가 많으면 오래 못 살아. 그건 그럴 거야. 힘들죠. 많이 낳고 키우려면. 그래서 오늘날 코끼리만 보더라도 네. 코끼리가 야생에서는 약 한 8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 기간이 2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마다 한 마리씩밖에 못 나와요. 2년에 한 마리. 네. 예. 그 사람 비슷하네. 사람도 거의 1년이니까. 예. 네. 사람도 뭐 물론 이제 의학의 힘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오래 사는 한 동물이기도 번에 하고. 한 2년에 걸쳐서 하나밖에 못 나가니까 비교적 적게 낳는 동물이고 네. 그래서 코끼리는 수명이 길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공룡은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네, 거죠. 많이 좀 나왔고요. 이상하게 갔는데. 그래서 수명이 짧았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이 연구가 되면서 예. 공룡 화석이 발견됐을 때 이 화석으로 발견된 공룡 개체가 몇 살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요 이거를 그 뼈의 형태만 보고는 얘가 어른인지 새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이 공룡을 연구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종이다라고 하면은 그 외형의 형태를 보고 이거를 정의를 해요. 예. 그래서 기존에 발견됐던 다른 공룡이랑 다르게 생겼다 하면은 새로운 애라고 생각한 거군요. 예. 예.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한 지층에서 어느 각 시기에 발견된 공룡 종수가 되게 다양했어요. 막 발견할 때마다 막 새로운 게 또 나와요. 예, 조금 다르면은 얘랑 뭐 친척 관계겠지, 다른 종이겠지 하고 이름을 잔뜩 붙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경우가 이제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뿌리 코뿔소처럼 쏟은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친구도 옛날에는 종수가 한 15종류, 16종류가 학계에 보고가 됐었어요. 예. 왜냐면 머리에 뿔 형태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예.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그 성장선을 이용해 가지고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예. 봤더니 머리 형태가 이상한 얘들은 나이가 어린 얘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가져온 자료가 있거든요. 예. 사진 한번 네.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 예. 그 머리가 되게 다양하게 생겼죠. 그래서 네. 제일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트리케라톱스의 제일 머리 오른쪽에 형태고요. 예. 제일 큰 거. 만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 공룡이죠. 예. 그 코에 뿔이 있고 그 뿔 있고. 예, 눈 위에 있는 뿔이 이제 앞쪽으로 휘어져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뒤통수 쪽에 부채 같은 그런 그 뼈로 된 벼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예. 생각보다 온순한 초식 공룡이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온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래요? 예. 초식인데 애가 성격이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그 나머지 트리케라톱스들을 보면은 뿔이 위로 솟은 친구도 있고 뿔이 좀 작은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인 친구들. 예, 뒤통수에 그 벼 가장자리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기가 나 있는 친구들이 그거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 다른 종류의 트리케라톱스로 봤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뼈를 썰어서 보니까는 뭐 그 뿔이 위로 휘어져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어린 개체라는 게 밝혀졌고 뿔이 앞으로 솟아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트리케라톱스는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트리케라톱스가 성장하는 중에 이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네, 헤어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어릴 때는 저렇게 바짝 쓰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각도가 줄어드는. 예. 원래 저런 그 파충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구아나만 보더라도요. 예. 그러니까 이구아나라는 도마뱀이 있잖아요. 저기 예. 옛날에는 이마트 가면 이렇게 판매하던 반려 도마뱀인데 그 도마뱀들 보면 어렸을 때는 되게 좀 밋밋한 형태인데 자라면서 막 무슨 턱에 목주머니가 이렇게 크게 생긴 것 예. 생긴다든지 등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가 돋아난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새끼랑 어른이랑 이렇게 형태가 모양이 다른 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딱 저 멀리서 누구가 다가왔을 때 예. 머리의 모양이라든지 그 이 동물의 실루엣만 보더라도 얘는 나보다 어린 친구다. 나랑 나이가 비슷한 애다라는 거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야생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요? 어린 개체면은 내가 뭐 도와주거나 아니 뭐 보호해줄 수도 있지만은 또 나의 그런 딱히 경쟁자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머리뼈를 보니까는 나랑 똑같이 성체네. 뭐지? 내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딱 보고 너무 어린 공룡 같으면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같은 종이라면 이제 보호를 하거나 하겠죠. 네. 같은 종끼리는. 네네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리케라톱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머리의 형태가 많이 변했다는 게 밝혀졌고요. 예. 이 트리케라톱스를 잡아먹었던 공룡이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머리의 형태가 자라면서 변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 좀 해주셨죠. 그렇죠. 머리가 엄청 커졌다면서요. 예, 앞다리 길이는 그대로인데 머리뼈가 커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제 그 제가 가져온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어릴 때는 주둥이가 길쭉해요. 밑에 게 어린 티라노사우루스. 어린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그리고 저기 큰 게 이제 어른인데 머리 크기 차이가 머리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은 보시면은 주둥이 길이가 어릴 땐 되게 길쭉하고요. 네. 이빨 개수도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예, 어린 개체가 이빨이 더 많아요. 그리고 크면서 이제 주둥이가 조금 비교적 짧아지고 이빨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어릴 때는 이빨이 되게 얇거든요. 네. 박사님 근데 저거는 보기에도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뒷다리 썩었어요. 근데 얘는 10개고 쟤는 50개예요. 그렇다고 얘가 어렸을 때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린 티라노사우루스랑 다자란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만 지금 2개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티라노사우루스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안 기자 질문은 뼈만 보고 그게 티라노인지 오라노인지 야라노인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큰 머리를 발견했을 때 이건 티라노사우루스고 네. 작은 개체 같은 경우는 다른 애라. 공룡. 다르니까는 얘는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예. 나노티라노스라는 학명이 붙여졌어요. 예. 작은 이제 그 왕이란 뜻인데. 예. 전혀 다른 그 개체로서. 예.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성장선도 보고 이제 중간 성장 단계에 해당되는 티라노사우루스들이 발견되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성장을 할 때 이빨 개수가 줄어들고 주둥이가 짧아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렇게도 많이 변합니까? 예. 신기하게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 그러면 이제 나노티라노스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됐어요. 예. 그냥 새끼 티라노사우루스다 티라노사우루스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환경에 10종의 공룡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워지는 공룡 이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공룡의 종수가 지금 학계에 보고됐던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야, 알고 보니 새끼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얘가 처음 발견한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 그냥 새끼였구나 네. 하고 너는 발견한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네요. 예,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환경의 그 생태적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옛날엔 이 환경에 공룡이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공존했었네. 왜 그렇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종이 있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진짜 가면 어린 나이와 성인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화석으로 남기면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간에 청소년들이 발견이 안 되면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머리 큰 팔다리 짧은 종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티라노 같은 육식 공룡은 자기 새끼들은 안 먹었습니까? 아, 내가 낳은 거 아니라 옆집 티라노가 낳은 새끼. 옆집 그러니까 다른 가족의 새끼는 네. 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예. 만약에 길 가다 발견을 하면은 먹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를 잡아먹었던 흔적들은 많이 나옵니다. 성인들끼리.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그 지금 현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머리가 하나 있거든요. 예. 보면 뒤통수에 구멍이 크게 하나 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딱 맞춰봤더니 넣으면은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하필 또 그런 친구가 네. 화석으로 남았어 그래. 네, 그래서 그 머리뼈를 보더라도 되게 크거든요. 네. 그 이렇게 아래턱에 사람이 한 명 누울 수 있을 정도로 큰데 예. 얘보다 더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은 머리를 와. 문 거죠. 근데 다행히도 살았어요 그 친구는. 왜냐하면 그 뼈가 뚫린 자국에 뼈가 다시 또 자라났던 흔적이 있으니까. 그게 치명상이 아니었었다. 네. 와. 근데 그렇게 치유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빨 자국 보니까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었다는 겁니까? 그냥 싸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싸웠을 때 근데 사실은 같은 종의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되게 많이 관찰되거든요. 예. 사자도 다른 사자를 잡아먹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악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자연계에서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룡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그 새끼 공룡 이게 새로운 애냐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종류의 어린 버전이냐 그것 때문에 요즘 학계에서 관심이군요. 예. 그래서 요즘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때도요. 그냥 단순히 얘는 기존에 발견된 공룡이랑 달라 하고 이렇게 딱 논문을 내면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봅니까? 예,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발견된 공룡을 한 번씩은 다 썰어봐야 됩니다. 이게 나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은 공룡인지 나이어린 공룡인지. 그 썰어도 괜찮습니까? 화석 어렵게 발견한 거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톡으로 썬다면서요. 화석이 예. 아니라 뼈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썰 수 있겠죠. 화석은 뼈가 묻혀있던 흔적인 것이고. 그래서 뼈 화석 자체가 사실은 그 뼈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 광물질이 침투해서 뼈도 같이 나오는데 그거 막 썰어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박물관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는 요즘은 공룡 머리뼈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와. 연구를 위해서. 근데 또 시대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거를 3D 스캐닝을 해서 그대로 1:1 복제품을 또 대량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박물관에는 그러니까 3D 걸어놓고 예. 내가 실제 연구하는 건 내가 썰어보고.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게 보는 거죠. 사실 박물관에 있는 거야. 뭐 그럼 가짜인지 다 진짜인지 가짜. 알겠네. 다 가짜네 그럼 네. 박물관은.
공룡은 네. 뭐 몸으로 보려고 자꾸 일부 머뭇고 일처제였습니까? 공룡마다 달랐을 거예요. 어. 공룡마다 달랐을 겁니다. 티라노는요? 사람도 티라노. 사람마다 다른데. 티라노는.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제 생각에는요. 네. 암컷 혼자서 새끼를 키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왜요? 왜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됐던 지층을 보면은 거기에 예. 되게 많은 초식 공룡들이 살아요. 음. 그러니까 암컷 혼자서도 충분히 사냥을 하고 먹이를 이렇게 새끼한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척박했으면 아마 수컷도 같이 아하. 사냥에 또 이렇게 일조하고 했을 것 했을 같은데. 텐데. 그럼 수컷이 같이 있으면 그거는 일부 일처제인 것이고. 예. 근데 이게 서로 따로 있는 거면 어차피 서로 남남이니까 이게 몇 되게 번을 결혼하든 이게 내할 바 아니고. 가족의 형태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새를 보더라도 일부 그냥 같은 무리 안에 들어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원시 새들 무리가 있어요. 예. 타조, 에뮤, 화식조 이런 애들 네. 있거든요. 얘네들도 다 삶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에뮤라는 새는 호주에 사는 그 되게 못생긴 새 있거든요. 일부 일처제고요. 그다음에 타조는 수컷이 이제 구애를 하면요, 암컷 무리가 와서 다 같이 짝짓기를 하고 한 둥지 안에 알을 다 몰아넣습니다. 수컷 하나에 암컷 여러? 해가지고요. 그래서 짝짓기를 한 다음에 네. 한 그 둥지 안에 알을 잔뜩 넣고요. 예. 그냥 암컷이 한꺼번에 여러 마리 암컷이요. 암컷이 둥지 하나에 너무 알을 좋아하지 잔뜩 마시고. 넣고요. 아니, 그럼 수컷 하나가 암컷 여러 명과 짝짓기 할 때 나머지 수컷들은 뭐 합니까? 다른 수컷들은 좀 멀리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그 그러면은 춤추는 그거가 선택된 수컷만 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암컷들이 알을 낳아주면요, 예. 한 마리만 남고 다 떠납니다. 네? 당번만 남는구나. 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암컷이랑 그 수컷이랑 같이 그 나머지 알들을 다 한꺼번에 키워요. 한꺼번에 키웁니다. 와. 그리고 그 나머지 암컷들은 또 다시 또 그 화려한 혹은 건강한 수컷을 찾아 또 떠나고요. 사실상 일부 일처제네요. 예, 그죠. 그죠? 형태로만 보면 육아와 형태로만 관련해서. 보면. 그렇지. 육아와 관련해서 1번과 1번이 남는 거고 그다음에 또 2번 이하와 2번 이하는 또 저희 가서 또 한번 네. 와. 그리고 재밌 희한하네요. 타조에 가까운 또 친척인 레아라고 하는 또 새가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은 또 그 수컷 한 마리가 있으면은 암컷 무리가 와서 알을 낳아주고요. 다 네. 같이 떠납니다. 수컷 혼자서 수컷만 남고 수컷만 남아서 이제 새끼들 다 돌고. 수컷은 무슨 죄야? 그런 거는 보통 수컷 1등이 그 역할을 합니까? 수컷 꼴등이 그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수컷에게 아마 다 기회가 이렇게 갈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겠죠. 그 육아를 되게 잘하는 수컷이 이제 자손을 더 많이 남기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네. 그거는 육아를 잘하는 수컷의 유전자가 남긴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네요. 예. 대개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이유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들끼리 경쟁한 것들 중에 이긴 수컷이 우월한 유전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퍼뜨리려고.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인 건데 예. 보통 그런 수컷은 또 가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유전자를 퍼뜨리는 게 일반적이나 근데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육아를 잘하는 수컷이래서 그냥 거기 남아서 평생 동안 그 육아를 한다길래 그런 애는 우월한 유전자를 그 수컷은 성실한 수컷이지. 성실한 수컷이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야, 특이하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동물의 세계는 예. 아니 그러면 그 새끼 공룡의 문제도 결국 화석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화석을 발견하는 거는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화석이 발견되는 장소로 가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알고 그걸 발견해. 신만이 같은 말씀하시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럼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데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기존에 많은 학자들이 뭐 어디 갔더니 허탕쳤던 곳, 뭐 갔더니 많았던 곳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공룡 화석을 찾으려면 이제 그 지층이 만들어진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장 오래된 공룡이 한 2억 한 3천만 년 전쯤에 등장했기 때문에 네. 2억 3천만 년 전 이후에 만들어진 화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지층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 이후에 만들어진 지층에서 다 공룡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룡의 화석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뭐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이라든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 이런 데를 찾아야 되고요. 일단 지질층을 파악한다. 네, 가능성이 있는 지질층을 파악해야 네, 돼요.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예. 사실 저희가 그 일을 하진 않고요. 그걸 사실은 각 그
나라별로 이제 이렇게 어느 공룡의 시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 어디에 이렇게 분포되었는지를 조사를 지질학자들이 다 이미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도로 표현한 게 지질도라는 건데요. 예. 그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도 여기 가면 나올 수 있겠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지층이 가능하면 지표 근처로 올라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룡의 시대라고 하는 중생대 때 이제 만들어진 지층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에 거의 한 뭐 80% 90%가 중국, 몽골,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은데요. 네. 공룡 화석이. 아니야. 그냥 그 나라들은 땅이 크니까 거기서 골고루 발견되는데 웬만하면 미국이고 웬만하면 중국인 미국, 거죠. 중국, 아르헨티나 또 어디라고 하셨죠? 미국, 큰 중국, 나라잖아요, 저. 몽골, 네, 캐나다. 캐나다. 근데 또 재밌게도 러시아는 또 없어요? 공룡 화석이 별로 없어요. 브라질도 없고. 예,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나라들이 공룡 화석이 제일 많이 일단은 나오는- 발견이 되고 연구도 많이 된 지역들입니다. 주로 박사님은 어디 가서 캐오십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연구실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도 탐사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어디 공룡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예, 이제 고성이라든지 뭐 화성, 뭐 보성 이런 데 있는데요. 근데 주로 이제 근데 우리나라 화석지에서 이제 발굴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암석 자체가 우리나라는 되게 단단하거든요. 네. 암석의 특성 중 하나가 열을 받거나 압력을 받으면 되게 단단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좀 약간 판의 경계에서 좀 살짝 멀어져 있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되게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던 그럼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온통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이 다양한 뭐 고난과 시련이 있었죠. 네. 암석도 단단해졌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돌들이 많이 구워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발굴할 때는 암석이 너무 단단해가지고요. 잘 안 돼요. 뭐 커터기로 자르고 드릴로도 하고 뭐 굴삭기로 파고 돈도 많이 들고요. 네,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몽골이에요. 몽골이 일단 제가 앞서 가깝고. 제일 가깝고요. 예. 그리고 그 공룡 화석이 많이 나오는 아까 제가 80% 안에 예.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암석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 땅이 좀 내륙에 있다 보니까는 이런 뭐 화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암석이 부드러운 게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드럽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층이 만지면 잘 고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 캘 때는 망치 들고 막 세게 깡깡 예, 부딪히고 예. 해야 되는데 그 몽골에서는 그냥 송곳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층을 푹푹 찌르면은 이게 구멍이 송송 생길 정도로 암석이 부드러워요. 비스켓 느낌이구나. 예, 약간 잘 쿠키 같은. 파져요. 그냥 굉장히 잘 쑥쑥 파집니다. 쑥쑥 들어가면 예. 쑥쑥 파져요. 그래서 제 키만한 공룡 뼈를 하나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하루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그냥 송곳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해서. 송곳이랑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이렇게 덴탈 툴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도구라든지 예. 이런 걸 써가지고 하면은 금방 발굴을 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안 다치고 뽑기 하듯이 그것도 그냥 안 다치고 잘 퍼오는 거죠, 그게. 예. 이렇게. 그래서 화석을 그냥 그대로 그냥 땅에서 꺼내오는 건 아니고요. 예. 화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그 주변 땅을 파가지고 네. 옆에 있는 그 암석이랑 같이 뜯어옵니다. 같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뜯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되다 보니까는요. 네. 예, 일단 제가 먼저 저기 발굴했던 화석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좀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이거 저렇게 하는구나. 박사님이 있는 거예요? 박사님이 제가 있어요? 지금 제일 저 뒤쪽에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목 쪽에 걸쳐 있는 사람이 저고요. 가장 자세와 복장 불량하신 분. 예.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저기 지금 고비사막 와. 한 가운데예요. 와. 네, 감사합니다. 사막 한 가운데 사막이 되게 더운데 왜 이렇게 뭐 긴팔 긴 바지 이렇게 그러네요. 시장하게 예, 하는데 예. 거기가 저기 그 고도가 높거든요. 햇빛이 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기 같이 따라간 뭐 그 서양 쪽의 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 피부암도 걸리기도 하고 그 정도기 때문에 햇빛이 강해요?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보다 북쪽인데. 근데 이제 좀 더 이게 그 높이가 높아요? 고산지대란 네. 뜻이죠. 그리고 저기 뭐 그늘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네. 예.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꽁꽁 싸매고 예. 와. 그렇게 발굴을 다녀야 하고요. 돼요? 예. 아하.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다리뼈 하나만 지금 공개를 했는데 원래는 주변에 이제 목뼈라든지 골반뼈도 나왔고요. 닭다리 같은 거네요, 진짜로. 아예 그죠. 저기에 저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파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무작정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예. 무작정 땅을 파면은 이게 사실 어디쯤에 화석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네. 사실 좀 약간 그 지층 밖으로 튀어나온 뼈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돼요. 깔짝깔짝 뭐 나와 있으면 예, 조금 나와 있어야 이게 돼요. 뭐냐 싶어서. 네. 어. 그래가지고 뭐 그 화석의 색깔이 주변에 땅 색깔이랑 좀 다르거나 다를 수 하면은 있죠. 예, 눈에 잘 띄죠. 잘 띄는데 저 고비사막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차이가 안 날 때도 있어요. 네. 좀 약간 찾기 어렵고요. 저 진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땅 네. 속에 있는 저걸 어떻게 찾지? 그래서 저거를 산삼도 찾는데요, 뭐. 와.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에는 일단 공룡 뼈만 준비했지만은 예. 주변에 뭐 거북이 화석이라든지 네. 물고기 화석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네, 물고기 척추뼈가 나옵니다. 아. 거기 저기 옛날에 이제 물이 흘렀던 곳이고 이제 식물도 자라고 했던 곳이었거든요. 저런 거 하나 캐내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아, 큰 공룡일수록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네. 그때 저 공룡 다 발굴하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름 내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여준 저 자세로 예, 조금씩 파는 거예요? 저 저걸? 다리를 보름 동안 판 건 아니고요. 주변에 뭐 그 골반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아, 하나 발견하면 그 근처에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은 사실은 좀 작은 공룡 좋아합니다. 왜요? 금방 파고 연구하기도 쉽거든요. 왜냐면 작은 공룡일수록 뭐 화석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그렇지. 예. 돈도 적게 들고. 아, 예, 그죠. 그래서 덜 힘들고요. 그래서 저렇게 몸집이 큰 공룡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갖고 옵니까? 갖고 와서 연구해야 되죠. 원래는 이제 그 화성시로 가져와가지고 화성시에 그 공룡 화석 처리할 수 있는 연구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화석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몽골 정부가 바뀌어가지고요. 일단은 함부로 저거를 반출하지 마라. 반출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허가증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근데 예. 요즘은 웬만하면 저기 몽골에 그 고생물학 연구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석 처리 이사분들이 이렇게 화석 처리를 다 해주시면은 네. 저희한테 뭐 와서 뭐 봐라 통보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정 안 될 때 정말 중요한 표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기 그 빌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제한된 기간 동안 이렇게 빌릴 수가 있어요. 연구용으로. 예. 저 뭘 봅니까?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럼 화석을- 뭘 봐야 돼요? 뭘 보면 노다지인 거예요? 아, 야, 이제 노다지다. 형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단은 형태인데 예. 제가 연구했던 공룡을 하나 제가 저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머리뼈 2개거든요. 머리뼈예요? 네, 머리뼈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이게 눈이고요, 네. 눈구멍이고 이게 콧구멍이고요. 예. 여기가 그 부리, 네. 앞니빨이 없습니다. 어금니만 있는 공룡이고요. 이게 그 제가 주로 연구하는 갑옷 공룡이라는 그 공룡물이 공룡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약간 거북선처럼 생긴 친구들이거든요. 어. 근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친구가 이제 타랄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연구했던 갑옷 공룡인데 이 친구 주둥이를 보면은 주둥이가 이제 밑으로 휘어져 있거든요. 예.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얘도 똑같은 갑옷 공룡인데 어.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은 지금 머리 형태가 다르잖아요. 네. 머리 형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약간 다른데 비슷한데? 아, 그죠. 일단 같은 무리이기도 하고요. 보면 예. 눈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장식도 그 돌기가 이 친구가 좀 더 많이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사람도 생긴 사람도 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눈 큰 사람이 있고 눈 작은 정우성과 사람. 안승찬이 나중에 화석으로 발견되면 야, 종이 다른 다른가 종이 다른가 보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눈이 크고. 그래서 근데 이게 종부로 다른 종으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주둥이의 형태예요. 보시면은 예. 이 위에 있는 친구는 주둥이가 아래로 휘어져 있는데 네. 이 밑에 있는 친구는 주둥이가 살짝 앞으로 뾰족하거든요. 네. 저건 같은 종이면 항상 저 모양이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게 지금 이게 화석이 찌그러져 가지고 주둥이가 튀어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화석이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야. 눈구멍이 동글동글해요. 네. 찌그러졌으면은 저 눈구멍이 타원형으로 돼 있거나 아. 좀, 네. 야. 과학적 설명인데. 셜록 홈즈 같아. 그래서 저 눈구멍을 보면은 이제 이게 정말 알겠습니다. 변형이 된 화석인지 알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주둥이를 지금 확대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밑에서 본 건데, 아, 조금 다른 것 예, 같은 느낌이네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위에 있던 그 타랄로스라는 친구의 주둥인데 예. 앞부분이 납작하죠. 네.
근데 자간테기아는 둥글둥글해요. 네, 아, 둥그러하긴 다르네. 사람도 왜 이렇게 사각턱이 있고 이렇게 얇은 턱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턱도 이렇게 되는 턱과 아주 사람은요 이제 어느 특정 환경에 적합한 네, 턱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는 사실 자연 선택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각턱과 네. 자름한 턱은 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종이나 같은, 그러나 두 분의 삶은 다릅니다. 그냥 다른 종이라고 생각해도 아예 뭐 크게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사실상 종이 달랐구나. 거의 이렇게 다른 생각해. 인생을 삽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보여주세요 그거. 예, 그래서 주둥이 형태를 보면은 네. 이제 일단 다른 종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나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연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다른지를 또 연구를 보통 하거든요. 네. 와. 왜 다를까? 보통 주둥이가 다르다는 거는 먹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연구한 타랄로스라는 친구가 주둥이가 앞쪽에 납작하기 때문에 네. 땅바닥에 붙어 있는 키가 굉장히 낮은 식물을 먹었을 걸로 좀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면 오늘날 살아있는 뭘 보고요? 뭘 주둥이 형태가 되게 납작하거든요. 납작하니까. 보통 오리처럼. 땅바닥에 붙어 있는 아, 그 주둥이를 바꿔 먹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주둥이가 뾰족한데 바꿔 먹으면 그렇죠, 이때 그렇죠. 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코뿔소를 보더라도 땅바닥에 붙어 있는 그 식물을 먹는 종들이 주둥이가 납작하고요. 아, 주둥이가 뾰족한 이 친구는 이제 위에 있는 거. 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식물들을 이렇게 뜯어먹는 나뭇잎을 이렇게 뜯어먹는 종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똑같이 이제 해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에 이제 얘네들의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덩치도 비슷하거든요. 덩치가 비슷한 초식 공룡끼리 같은 환경에서 공존을 했는데 예. 이게 공존이 쉬웠을까? 이게 서로 먹는 양도 비슷했을 것이고 그렇겠죠. 예. 먹이 경쟁이 있었을 텐데 근데 먹는 게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존할 수가 있겠죠. 공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었어요. 뭐 이야. 박사님도 뭘 발견했는데 새로운 종이야 이런 거 있었습니까? 새로운 종으로 지금 공룡 새로운 종은 제가 딱 한 종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발견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그게 신종이라는 걸 알아내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발견 자체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셨고요. 예. 논문은 작년에 나왔어요. 타르키아라고 하는 공룡이 있는데 네. 공룡을 관심 많은 신종이라면 그동안 우리 인간이 발견한 발견한 것 중에 없었다. 타르키아 타르키아. 투마노바이라고 하는 종류인데요. 그럼 그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었습니다. 우와,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요? 타르키아, 투마노바이인데요. 투마노바이? 투마노바이가 뭐냐면 이제 그 갑옷공룡 연구로 되게 유명하신 저기 과학자분이 계세요. 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투마노바 박사님이라 계시거든요. 예. 네, 폴란드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름 따고 따가지고 이제 투마노바이라고 이렇게. 타르키아는 무슨 뜻이에요? 타르키아는 이제 그 뇌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이전에 발견됐던 공룡 중에 이제 이 표본 중에 뇌를 감싸고 있던 그 뼈 부위가 먼저 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뇌라는 뇌가 먼저 발견된 녀석이어서 네. 타르키아. 그래서 그리고 발견자가 뭐 존경하거나 기념하고 싶은 과학자 이름이 뒤에 투마노바. 투마노바 박사님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본인 이름 넣지. 네, 이게 제일 타르키아 궁금해하거든요. 박근영. 그렇지. 근데 이게 저기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 동물 명명 규약에 따르면은 자기 건 넣지 말지. 네. 네 이름은 넣지 마라 이렇게. 네. 서로 크로스는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좋아하는 사람. 논문에는 써야죠. 왜 이 사람 이름을 붙이는지에 대해서는 써야죠. 그것도 씁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예전에는 뭐 정말 이쪽 학계에 뭔가 이름 있으신 영향력 네네. 있으신 분 쓰는데 요즘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 이름을 넣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타르키아 둘리 뭐.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지도 교수님과 함께 하는 거였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100%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고요. 여러 가지 안중에 이제 예.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은 의견도 내 이름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럼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 논문 그 저자에서 빠져야 돼요. 되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치열하네요. 알겠습니다. 야, 그 어려운 장명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네. 지누스사우루스 괜찮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 아니면 1분만 쉬었다 할까요? 1분만?
30초만 쉽시다. 30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네. 30초만.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